예. 방금 그 도시정비법 위반 말씀을 하셨는데요. 제5구역에 다른 그 도시정비법 위반 사례나 이런 거 보신 게 있으신가요? 네. 참 좋은 얘기인데 우선 예산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.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앞에 OS 계약에 대한 문제도 설명드렸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회,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계획이라고 합니다. 한 회계년도. 근데 우리나라 회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연도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면 자금 계획 뭐 이런 걸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 들어갈 돈 예. 그거는 전 사업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10억이 필요하다 어떤 계약을 그러면 그걸 예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10억을 올해 그 중에 2억을 집행한다 그러면 그 2억이 예산인 거예요. 10억 전체는 지출 예정액이고 예. 전체적으로. 그러니까 그렇게 회계연도별로 구분이 안 돼 있는 거는 설사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. 그게 대법원 판결입니다. 이게 이제 대법원 사건 번호는 2014도 8096이라는 판결인데 그런가 하면 아까 그 OS 계약이 위반입니다 도정부 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전의 의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총회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인을 받는 것들은 다 도정부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. 미리 계약해버리고 나중에 총회 올린다든가 하는 것들은. 예. 그러니까 총회를 OS를 하기 위해서 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 총회를 OS가 하고 있으니 당연히 위반이죠. 그러니까 OS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도정부 위반하는데 여러분 조합을 보면서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45조 1항의 총회 의결사항 중에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,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. 근데 제가 아까 도시정법 위반에 관한 총회 그 도시정비법은 총회에 대해서 의결사항을 어떤 걸 의결을 거쳐라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언제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. 네.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사전 의결이 원칙이다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반 민사상으로는 추인 나중에 의결하는 거 추인했을 경우에도 소급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. 민법에서는.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급 효력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임원들이 제멋대로 다 해버리고 네. 여러분한테 나중에 한꺼번에 싹 추인해라 이러면 이미 다 벌어져 버린 일을 추인 안 할 수도 없잖아요. 네. 네. 마치 무슨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떤 놈이 결혼도 안 하고 뭐 애를 다 낳았고 여기까지 와서 부모한테 뭐 인사하러 가자 해갖고 하면 그거 인정 안 할 수도 없고 이미 자식을 낳았는데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승낙 해야 되지 않겠어요. 그러듯이 계약을 다 해치워버리고 이미 돈도 나가버렸고 한데 나중에 추인을 올리는 걸 유효하다고 인정하면 임원들 마음대로 일을 해버리고 자 조합 딱 없애기 전에 총회 한꺼번에 싹 올려버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? 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. 네. 총회에서 결정하라는 얘기는 총회에서 의결해서 정하라는 얘기지 총회는 아무 때나 하면 되고 일은 임원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 조합만에 특이했던 게 뭐냐면 총회 결의 없이 자금을 계속 빌려 쓰고 있어요. 자 석진 플랜이라는 데서 2018년 11월 26일 1억 7천을 차입했고 홍문종합건설이 2018년 12월 26일 3억 4,200을 차입했고 세정 EFC에서 2018년 12월 26일 1억 8,590만 원 차입하고 서영 C&D에서 2020년 9월 15일 날 5천만 원 차입하고 2020년 12월 18일 풍경에서 5,947만 6천 원 차입하고 2020년 12월 20일 진영 ENT에서 3억 8,321만 9,618원을 차입하고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어요.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자 총회를 안 거쳐서 도시정보 위반한 것도 문제지만 사전 의결 안 거쳐서 예. 이런 업체가 여러분과의 무슨 계약인가 하는 업체잖아요. 네. 근데 왜 이런 데서 돈을 빌려야 되죠? 그리고 돈을 빌리면 아무래도 돈을 빌리기로 한다면 우리가 돈 빌리는 입장이 돼보세요. 네. 계약을 유리하게 해줄까요? 아니면 불리하게 할까요? 상식적으로 내가 돈 빌려 쓰려면 당연히 후하게 할게요? 그냥 아니면 딱딱하게 빡빡하게 해서 여러분한테 이익을 보호할까요? 근데 왜 이걸 못하게 하려고 서울시가 알다시피 융자금으로 여러분에게 조합 운영비를 차입을 해주지 않습니까? 예. 그것은 여러분이 유일하게 다 총회 의결을 거쳤단 말입니다. 네. 그럼 서울시에서 빌리는 건 거치고 왜 이런 업체한테 빌리는 거는 총회 의결도 없이 빌리냔 말이에요.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? 이게 다른 조합에는 거의 없는 사례들입니다.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서울시가 융자금을 주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첫째 정비업체부터 자금 차입하지 말라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가 융자해 줄 테니 그리고 시공사부터 미리 선정해가고 시공사한테 당하지 말라 사업시행 다 인가하고 도면이 확정되면 시공사를 그때 뽑아라 그 전까지는
통상은 시공사가 미리 뽑아 지방 같은 데는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래도 돈을 빌려주다 보면 올바른 계약을 못 한단 말입니다. 그 사람 요구를 들어줘야지. 없어도 내가 없을 때 돈 빌렸었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무시할 수 있겠어요?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계약만 했다 그러면 이걸 다 돈을 빌리고 있더란 말이에요. 모든 사람에게.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저 이런 조합을 처음 봤습니다. 저도 의아했습니다. 근데 서울시 융자금만으로 빠듯하게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서울시가 아무리 융자일 때 약간의 시기가 늦게 오긴 합니다만 제때 신청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준다고요. 조합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조합도 이 짓은 안 해요. 1,500명 정도의 조합이면 뭐 아주 작은 것도 아니고 뭐 지나치게 큰 것도 아니고 한 중형 조합은 맞아요. 근데 더 큰 조합, 3,000명, 4,000명짜리 조합도 이렇게 돈 빌려 쓰는 걸 제가 본 적은 없어요. 근데 총회에서는 서울시에 빌리는 것만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.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. 누군가 도시정보 위반 고소를 하면 제가 왜 그 한강로에 있는 모 조합인데요. 서울의 용산에 그분은 오랫동안 저기가 서 있었어요. 조합이. 그래서 자기 처남으로부터 1억을 빌렸다고 총회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예. 몇 년 동안 뭐 연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사무실은 어떻게 이제 자기 건물 이런 데서 해보겠는데 당장에 총회를 하려니까 여기도 뭐 OS라도 써도 뭐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단 말입니다. 그래서 처남한테 1억을 빌린 거예요. 조합 통장으로. 그랬다가 총회를 조합원들이 좀 반발이 심하고 아무튼 잘 단결이 안 되니까 일주일 만에 돌려줬어요. 근데 그걸 누군가가 조합원이 고소를 했어요. 검찰에서는 벌금 100만 원 기소했습니다. 아무 짓도 안 하고 잠깐 왔다가 돈이 다시 나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다고 검찰에 가서 항변을 했죠. 아, 우리 조합에 무슨 손해가 있냐. 더군 내 처남이다. 그건 알 바 아니고 도시정보 위반했지 않습니까? 판사한테가 사정하세요.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. 우리 기준이 있으니까 100만 원 때릴 수밖에 없으니 안다. 당신이 이거 100만 원 맞으면 저기 못한다는 걸 안다. 조합장 못한다는 걸 아는데 그거는 뭐 나도 당신이 하는 얘기를 이해는 간다. 그러나 그럼 판사한테가 사정해라. 나는 내 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만 원 때릴 수밖에 없다. 뭐 이랬던 사례가 있습니다. 제가 잘 아는 조합장인데. 근데 여러분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뭐 상습적으로 6번에 걸쳐서 업체들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차용했는데 이걸 도대체 이렇게 돈을 빌렸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문제가 좀 많은 다른 조합과 좀 특이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